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4일 밤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울버햄튼과 첼시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치러지는 프리미어리그인 만큼 저에게도 조금은 새로운 분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준비했던 웨스트햄과 맨유의 맞대결과 이번에 준비한 울버햄튼과 첼시의 맞대결까지 두 경기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팀의 직전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웨스트햄에게 3대0으로 패배하면서 순위가 13위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꽤나 비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3실점을 허용해버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은 라인을 내리고 압박을 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우선적인 공격권을 준 채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아군 진영에 들어오면 거친 태클을 시도하며 공을 빼앗고 좌우 측면 공격이 각각 전체 공격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측면의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은 불가능하기에 측면으로 빠져서 적극적으로 상대와 1대1을 걸어주 편인데 최전방의 쿠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쿠냐는 낮은 위치에서부터의 운반과 돌파, 그리고 마무리까지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소화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분담해주던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황희찬이 최근에는 두 경기 연속 부진했던 것이 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깊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번 일정에서 황희찬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지난 EFL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기용으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미드필더인 엔조가 부상을 당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첼시는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높은 지역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거는 편인데요. 팀의 기대 득점은 뉴캐슬과 리버풀에 이어서 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이지만 실제로는 28득점밖에 해내지 못하면서 팀 득점이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첼시의 사이사밀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세컨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며 확실한 결정력을 갖춘 은쿤쿠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한 것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잭슨과 브로야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정에서는 어쩌면 은쿤쿠가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첼시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울브스는 이번 일정에서 3-4-1의 포메이션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최전방에 황희찬과 쿠냐를 배치할 전망이며 기본적으로 이번 일정에서도 라인을 낮추고 선수비 후역습에 스탠스를 취할 전망인데요. 다만 울버햄튼이 첼시에게 우선적인 공격권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최근 은쿤쿠가 복귀하면서 공격진과 압박의 강도가 거세진 첼시에게 한 방을 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주된 공격의 루트가 측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쿠냐의 공격에서의 부담을 황희찬이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원정팀 첼시는 이번 일정에서 4-2-3-1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기본적으로 주도권 자체는 첼시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높은 라인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갈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한 은쿤쿠가 원톱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본적으로 라인을 높이고 상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첼시입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일정에서 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핵심인 네트와 누리가 부상을 당했으며 주전 골키퍼던 사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첼시는 이번 일정에서도 부상 변동이 심각한데요. 핵심 수비인 제임스가 햄스트링 수술에 들어갔고 제임스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쿠쿠렐라 역시 부상으로 이탈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포파나와 찰로바 그리고 치렐 등이 모두 부상에 빠져 수비진이 사실상 초토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고추쿠와 마두에케 그리고 추쿠에메카 등 로테이션 자원들도 부상을 안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엔조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산체스 골키퍼와 함께 부상자 명단에 추가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홈팀 울버햄튼의 승리에는 3.75의 배당을, 무승부에도 동일한 3.75의 배당을, 원정팀 첼시의 승리에는 1.91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선택지에 배당이 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85의 배당이, 언더에는 2.05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대부분의 업체의 배당은 저득점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두 팀이 정반대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첼시는 현재 공격과 수비에서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주전의 절반 이상이 부상이라 볼 수 있으며 주중에 리그컵 일정을 치렀기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는 은쿤쿠의 복귀와 울버햄튼 수비진의 상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수비진은 박스 내에서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은쿤쿠나 스털링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하는 것을 결국 PK를 내줄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울버햄튼의 PK 허용률이 리그에서 최다인 5개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일정은 첼시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까지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